춤이라는 말은 아마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 또 생각하시는 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시겠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 세대의 율동을 상징하는 것이며 인간의 감정을 고백하는 육체의 언어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춤은 과연 무엇이며 춤이 무엇이길래 그 일생을 다 바치시는지, 오늘은 춤에 온 생애를 바치셨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국립무용단 단장이신 송범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송범 선생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늘 바쁘신 거는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요즘은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요새도 국립장애 국립무용단 네. 또 그리고 학교에도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86 아세안 게임 네. 그 문화행사 참가 작품 네. 은하수 준비 중에 한참 바쁩니다. 그러시죠. 네. 가르치시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중앙대학 네. 중앙대학에서. 네. 예. 벌써 가르치신 지 오래되시죠? 네, 학교에 거진 한 20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가르치시랑 제자 키우시랑 또 작품 발표시랑 연구시랑 참 바쁘신 시간들인데, 더욱이 재작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이거 문화 행사에서는 대단한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말씀 좀 회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당시 그 3년 전서부터 그 계획을 한 작품입니다. 네. 그 미국에서도 사람이 많이 왔고 신문기자들도 많이 왔었는데 네. 우리가 76년도에 그때 선생님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공연 때 네. 소품을 가지고 일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은 그때 소품을 가지고 갔으니까 요번은 좀 색달리 무용극을 가져가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공연이 잦았지만 무용극을 가져간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네. 무척 걱정을 했어요. 네. 이번 이것을 실패하면 무용 생활을 그만두자. 어. 전 그런 각오로 임했었습니다. 네. 그래 가서 LA 가서 공연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거기 조직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죠. 한 달 전에 표가 다 예매됐는군요. 네. 그래 공연을 하는데 1년 전에 보낸 조명프랑 무대 뭐 연습 기가 막히던군요. 그래 공연이 끝나니까 제일 걱정했던 그 까다로운 기자가 있어요. 무슨 리가이라고 그러는 기자인데 아주 격찬을 했어요. 아, 그래 한숨을 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 면목은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작품은 도미부인이었죠. 도미부인이었죠. 네. 네. 그때 출연하신 분은 몇 분이나? 미국에 50명이 갔어요. 네. 그리고 음악 반주가 20명이 갔고 네. 70명 대규모의 단원들이 갔죠. 네, 참 아주 성공적인 공연을 하시고 돌아오신 것을 그 당시에 몹시 기뻐했는데요. 아주 참 네, 훌륭한 감사합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송 선생님께서 그 무용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신 것은 언제, 어떤 동기로 어떻게 시작이 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마 1943년 네. 조태곤 무용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고 나서 아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동기는요? 동기는 참 오래간만에 듣는 질문 같은데 네,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국민학교요. 그 5, 6학년 때부터 12살 그때부터요. 그렇게 연극이 좋았어요. 네. 뭐 내가 연극 배우가 되겠다, 연극을 하겠다 이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네, 무조건 연극이 좋아서 참 그 감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지가 제동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네. 서대문 동양극장까지는 1시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걷고 가면 옛날에 한막이 끝나면 장치 전환 준비가 네. 20분 30분 걸려요. 네. 그래 4막 5막 하다 보면 11시 반쯤 끝납니다. 네. 그래 집에 오면 1시쯤 돼요. 네, 그게 뭐가 좋아하는지 연극 구경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때 들어와서 형님이 무용 구경을 한번 가보자 해서 재승이 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 참 황홀하던군요. 네, 그래 아마 그때 그 저로서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연극도 좋아했지만 차라리 무용이나 한번 해볼까. 참 좋은 것이다. 네, 연극이 뭐 그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연출이고 희곡이고 이런 건 생각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보자. 이러는 그 욕망이 생겼어요. 네, 그날 이후부터
참 우스운 이야기죠. 지가 오늘날 소문 그 독특하디면 독특하고 나쁘게 흘렀디면 나쁘게 흘렀겠죠. 그 독창적인 그 칭찬을 해서요. 그런 예술이라면 하여간 그걸 보고 와서부터는 대청마루에서 매일 춤을 춘 거예요. 물론 모방도 많이 했죠. 초반기에는. 그러다가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지가 연극도 좋아했지만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많은 그 당시는 유성기죠. 그 SP죠. 그렇죠, 유성규. 몇백 장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새롭지만 천국과 지옥, 무슨 세레나데, 도제리의 세레나데라든가 지선성의 아리아, 뭐 드라이메라 이런 걸 가지고 지가 무용을 혼자 창작을 했어요. 그 당시 지가 아주 대가 된 것 같았죠, 기분엔. 그리고 내가 무용 발표하면 이러한 작품을 하겠다. 뭐 지평선 이렇게 좀 어려운 작품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나이가 젊고 자신이 있으니까 무용연구소 아직 다닐지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에 해가 떠도 무슨 영감이 떠올라서 그게 무용인 것 같고 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노을을 봐도 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책에서 한 구절을 봐도 이건 무용을 해야지. 이렇게 아주 욕망에 넘쳐 흘렀다고 그럴까요? 뭔지도 몰랐죠. 그러면서 매일 마루에서 혼자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뭐 형님은 상회가 계셨고 노 어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니까 아이고 땀을 흘려가면서 왜 그렇게 하니 애처로 와서 그렇지만 지가 하는 일은 다 귀엽게만 보셨죠.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 먹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5학년이 되지 않았어요. 진학은 해야 되겠는데 또 그렇다고 남달리 공부도 못한 쪽에 안 들어갔어요. 상위권에 들었으면 들었지. 그러시겠죠. 네. 그래 왜 아동 심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적에는 의사놀이나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그런 거에 열중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물으시면 넌 장래에 뭐가 되려느냐 하면 요새 언니들은 무슨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 나이 때는 그 의사 이것이 아마 참 동경적이었던 모양이죠. 일제하였으니까. 네네. 저도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늘 말했죠. 그랬는데 하여간 진학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 당시는 경성의전 전문학교였어요. 거기 원서 냈죠. 또 학교에서도 그걸 바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자 칭찬 같지만 어떡하나 망설였어요. 여기서 뭐 제 자신이 망설였어요. 이거라도 걸까 하다가 내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해보자. 무용의 길을 걸어보자. 그리고 시험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형님한테는 불합격입니다 하고 학교에다도 얘기를 했죠. 떨어뜨리는데야 할 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형님이 또 상에서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난 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화가셨어요. 네. 아마 송정훈 씨라면 60 넘은 사람은 좀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의사보담도 뭐 상업보담도 아마 예술하는 게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네 마음 먹고 싶은 대로 해라. 의과대학에 원서만 내시고 시험 안 보신 거 형님은 아시나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형님이 직접 조태원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게 되셨군요. 그래서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대 무용을 배우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 한국 무용 우리가 전문인 줄 알지만 석정막 씨한테 가서는 현대 무용을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새 말하는 현대 무용은 조금 달라요. 그 당시 지가 그 조태원 무용연구소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한 2가지를 시범을 하시대요. 그랬더니 남자니까 좀 끓이신 거예요. 본인이 남자였으니까 좀 천대를 받고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형님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래 저는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이런 게 수백 가지 있는데 이걸 다 이겨낼 자신이 있느냐. 그 당시야 뭐 저는 무용을 하겠다는 그런 정신밖에 없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래 그 이튿날부터 그 당시는 지금 뭐 이연구소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뭐 회비를 받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요. 전날 꽁을 2마리 사다 드린다든가 그야말로 그 문화생이죠. 그 집에서
그저 연구소도 청소하고 부지런히.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저 오늘이나 좀 나와주시나 하면 어쩌다가 한번 나오셔서 몇 가지 가르쳐 주시고 안 나오세요 당시에. 그러면 변도를 2개씩 싸가지고 댕기면서 도시락을 싸셨군요. 네네. 변도리 좀 이상하군요. 옛날 얘기가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하여간에 됐든지 안 됐든지 혼자 하루에 2시간씩 한 2년을 하고 보니까 몸의 유연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무용 생활에 가깝게 몸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참 처음 오는 사람 치고는 잘한다. 그렇지만 내가 혼자 연습했습니다 소리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기 갔더니 워킹 바레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대무용 이제 시초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기본 이렇게 그 연결이 아쌈브레라든가 바레에 있어서 시선, 그다음에 샨주망 이런 바레를 갖다가 기교를 갖다가 석정막 씨 나름대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무용을 만드는 기본이었어요. 이제 그걸 습득을 하고 이제 조선님한테 한국 무용도 배웠고. 네. 그래서 현대 무용으로 제가 시작한 동기는 원체는 한국 무용이 좋아서 갔는데 한국 무용을 그 현대 무용을 2가지를 하고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한국 무용이 시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간엔 뭔가 한번 표현해 하고 싶고 예술을 하고 싶다는데 한국 무용 가지고는 도저히 그 표현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현대 무용을 하자. 이래서 맨 주에 초반기에는 현대 무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조태권 씨 이제 해방을 만나자 조 선생님이 미국 들어가셨거든요. 부인을 데리고 공연차 가셨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무용가들이 많은 무용가들이 나왔어요. 한인 무용가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박영호, 뭐 김막인 등등 바레 한동희 씨, 정지수 씨 모든 분이 다 나왔죠. 근데 박영호 씨 무대를 한번 봤어요. 해방이라는 무대를.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용 그거였어요. 그 쇠사슬에 묶여서 고민하다가 해방이 되는 그 쾌감. 역시 그럼 저 선생한테 한번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 연구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는 뭐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생님이 좀 좌익 사상이 농후해요. 그래놓고 무용보다는 그 정치 활동하기 바쁘신 것 같아요. 내가 다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조금 달라지는 것은 말에 그 맨 처음에 운동을 바 운동을 하지. 센터워크가 가운데서 하는 동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별로 하지도 않고 현대 무용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막 아마 무대 나가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도 있을 때가 못 되겠구나. 그래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무용을 하겠다는 학도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한 15명 되고 여자들이 한 20명 됐어요. 이 사람들 의견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몇 명은 사상이 동화되니까 그 선생을 쫓아간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한 30명이 모여서 우리가 장추하 씨한테 문을 드렸어요. 여기서 장추하 씨는 여자 선생입니다. 그 새카만 투피스 아래 위를 입고 그렇지 않으면 그레이 아래 위를 입어요. 그만 뻘겋고 퍼런 거 안 입습니다. 참 키가 크고 눈이 둥글둥글한 게 끔뻑끔뻑 말이 없어요. 좋으면 눈만 끔뻑끔뻑하고 화가 나면 입만 쑥 나와요.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선생님은 영화배우 리타 해워스 같다 그랬어요. 이마가 좀 좁으신 게. 그런데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물론 이제 인도 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한 1년 동안. 그리고 또 이제 지가 거기 가서 잘 됐다고 느끼는 것이 현대 무용을 배워왔는데 사실 수박 겉핥기였어요. 거기 가서 뭘 진짜를 배웠느냐 하면은 옛날에 최승희가 유럽을 돌면서 독일 가서 메리 비크만한테 그 기본을 배우면서 베껴온 책이 노트로 이만한 두꺼운 노트로 이게 한 권이었어요. 그게 장추하 자신은 몸은 곱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을 최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베껴왔지만 자기 본 게 있고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아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노트를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힘 빼기, 힘 주기. 이제 이래 가지고 40분짜리를 앉아서 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이것을 완성시켜 가지고 참 힘듭니다. 사실. 그걸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반복을 했어요. 그 당시도 그냥 그 30명이 변도를
아니 도시락을 도시락이죠. 네,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9시에 나가면 늦어요. 네. 서로 경쟁을 하니까. 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시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나가려고. 오늘은 딴 사람은 안 나오겠지. 나만 나가서 한 번에 더 하자. 근데 요새 조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 장추화 선생님이 말하시기를 송범의 그 정열이 불타는 그 열기로서 자기도 불을 타서 나이가 40이 가깝지만 무용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부채질해서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네. 그 시간 지킵니까? 그리고 하기 싫어하고 힘들면 쉬려고 그러고 참 그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배우실 때는 많은 애를 쓰셨겠는데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그 당시 지금 젊은 사람들 행복하지요. 네. 연구소에 난방장치 없습니다. 예. 여름에 선풍기가 뭡니까? 네. 여름은 여름대로 더운 것은 견디겠어요. 여름은 더운 것이지. 추운데 바가 시설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설이 안 됐으니까 바를 잡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보다는 그때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10도가 보통 넘었습니다. 네. 창문을 열어야 창틀을 잡으니까 이걸 잡고 하는 운동이니까 네. 이것을 30분씩 하다 보니까 손에 동상이 걸리고 아하. 참 그게 고생했다면 그게 무척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같이 타이스가 있습니까? 그렇죠. 타이스라는 것이 내복을 앞에만 꼬매가지고 있는 게 타이스였고 또 내복을 꼬면서. 네, 바리슈즈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리슈즈는 뭘로 하느냐? 광목으로 덮어서 만들어 신는 게 바리슈즈예요. 네. 그러니 쉰내 퓨리엔 몇 번만 하면 뻥뻥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노모는 60이 넘으셨는데 네. 매일 10커리씩 그거 기는 게 일과였어요. 막내 아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참 예. 지금 생각하면 효도를 다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그게 아마 제일 고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선생님께서 처음 무대에 서신 거. 네. 그것은 언제 일이었습니까? 그 중간에 뭐 소소한 무대는 여러 번 나간 일이 있어요. 그러셨겠죠.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극장이다 하고 나간 것이 네. 1948년도 해방되고 나서죠. 무슨 작품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에치우드 습작이었죠. 아, 네. 네. 그 음악 반주는 타악이었어요. 네. 예. 그 첫 무대 쓰셨을 때 네. 그때 그 인상이라든지 그 기분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시죠? 그렇죠. 한 2년 동안 저 혼자 했고 그래도 연구소에 가서 3년쯤 지냈는데 자신만만했죠. 네. 웬걸 무대를 뒤로 돌아서 나가는데 턱 나가서 앞을 딱 쓰는데 이 중심이 안 잡혔어요. 벌써 삐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대일 때도 봤지만 뒤가 또 그 극장의 무대가 이렇게 턱 내려가 앉았어요. 이것만 신경이 가고 순서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도 원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순서는 맞췄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참 수고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대요. 네. 근데 제 자신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그게- 말았어요. 그 하실 거는 다 하시고 내려오신 겁니까? 그런 모양이죠. 또 반만 하시고 끝난 줄 알고 아이, 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려요? 박수 소리가 다 안 들려요 그런 거. 아.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관객의 얼굴은 물론 안 보이죠. 캄캄하죠. 네. 근데 무대 얼굴 보이는 게 15년쯤 무대 생활을 하니까 그다음에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15년 후에 네. 무대에서 관객의 얼굴을 네, 보인다. 그 전에는 안 보입니다. 몰라요. 참, 그 경험에서 나오신 그러한 일인데 그 당시에도 역시 이렇게 공연하시고 그러시면은 이제 신문에서 평을 쓰고 그랬겠죠. 네. 그 평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극찬을 했대요. 네. 근데 한 사람은 또 혹평을 했대요. 아,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혹평한 것이 저에게 공부된 것 같아요. 아, 혹평이. 물론 예. 저하고 인제 와서는 그래요. 지금 나이로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혹평을 하면 공감이 안 가면 이러고 마는데 저한테 혹평을 한 것이 무척 공부가 됐어요. 네. 아, 공명 가는데 아 이건 내가 이래서 고쳐야 되겠다. 네. 그리고 혹평을 당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던군요. 네. 요새 잡지에 평하는 거 보면 다 극찬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물론 다 그런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사회에서 그랬겠지만 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건 다 평론가와 무용가의 세계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아는 친지가 날 좀 써주십시오 하고 평을 했을 적에 네. 어떻게 나쁘다고 쓰겠습니까? 인간인데. 네. 근데 젊은 사람에게는 그 외래 애정을 가지고 평을 쓴다면 그것이 올바른 평이 안 됩니다. 평이 안 됩니다. 평이 아니라 네. 젊은 사람일수록 좋은 점은 남겨놓고 나쁜 점만 두드려서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권천하게끔 해주는 것이 전 애정을 가지고 있는 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송범무용연구소 선생님 연구소죠. 지금은 5년 전서부터 대학 교수들은 네. 정 교수 전임 이상은 연구소를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서요. 허리도 못할 뻔했어요. 뭐 대학 가서 가르치시기도 바쁘실 텐데. 그렇죠. 무용단에 나가고 그럼 그 연구소 송범연구소를 차리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게 화도 근데 그 연구소 차린 것보다요 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아,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무용가들이 뭉쳐가지고 육군에 소속이 됐습니다. 네. 전국에. 네, 무용단은 그래서 육군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용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역시 여전히 무용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난중에도. 네. 예. 예, 그리고 연구소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환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연구소 한 지가 1954년도일 겁니다. 54년도. 예. 그 무용연구소 차리실 때는 어떤 뜻으로 차리셨고 어떻게 차리셨습니까? 뭐 맨 처음엔 요새 같이 뭐 연구소를 해서 애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집세를 유지한다 이거보다도 내 자신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연구소를 차렸죠. 네. 그땐 크기는 얼마나 컸고 학생들은 몇이나 됐어요? 맨 처음엔 한 25평밖에 안 됐어요. 네. 학생이 한 15평 그래도 모이대요. 저 환도하고 나서 공연을 하고 그랬더니 네. 역시 그 무용 발표회도 일종의 공연인데 네. 그 공연의 성패라든지 공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뒷얘기를 몇 가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역시 일종의 흥행은 흥행이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은 더해요. 왜 그러냐면 무용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옛날엔 그래도 봄, 가을 그 시즌에 한 두 가지 발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무용 애호가는 그 날짜를 기다려서 대부분이 다 모여들었어요. 아. 그다지 그렇게 흥행에 뭐 물론 적자는 나지만 적자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무용 발표회를 꼭 흥행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역시 예술 발표회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나-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나 수지 타산에 대한 것은 역시 보긴 보셔야 될 텐데. 물론이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때 대관료가 그때 돈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시공간.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요새 아마 한 2, 3천만 원 들을 거예요. 네. 이것을 부담을 하고 공연을 하려니까 참 있는 신경, 참 있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너무 안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흥원에서 이게 자금도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대본이 나왔는데 2달 만에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아. 한 달 만에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네. 참 저건 그건 불만이에요. 네. 그럴수록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1,000만 원을 들였으면 자기가 한 2천만 원 못해 3천만 원 가지고 좋은 작품을 내고 좋은 의상을 만드는 그런 좀 의욕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500만 원 준다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 참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예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 옛날에 선생님께서 이제 창작 발표도 하시고 공연도 하셨을 때 그때의 손이 났을 때는 어떻게 그를 감당하셨습니까? 근데 선생님도 지 얼굴 보시면 전 복이 많다 그러대요. 예. 저는 형님을 잔들 저 덕분에 네. 적자가 얼마가 나든지 네. 형님이 다 메꿔줬어요. 그리고 뒤에서 많이 푸시해줬습니다. 네. 또 그 어려운 시기에도 형님은 외부에 들락날락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뭐 무용에 필요한 것도 사다 주시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나 형님이 참 고맙게 느끼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예. 참 안타까우시겠습니다. 네네. 그 어른들이 뒷바라지가 계셨길래 네네, 오늘날 오늘의 지금, 네, 네. 송 선생님의 활약이 있을 수 있겠군요. 참 역시 가수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시죠.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현대 무용을 쭉 계속해서 하셨지만은 하시는 도중에도 다른 무용 하시는 분들, 다른 분야의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교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셨어요? 네, 그래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무용을 시작한다고 마음먹었을 적엔요. 네. 저 책을 몇 권 봤거든요. 네. 그래 사바나의 그 아르헨티나 같이 이게 국제성을 띈 한국 무용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선배 최승이나 조태곤 선생 같이 우리 한국 무용을 무대화하는데 예술 무용으로 승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는 내가 앞으로 그때는 내가 40만 되면 한국 무용을 도로 하는데 그 전에 있는 두 팔이나 두 발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용은 다 배워두자. 그렇다고 지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하루 이틀 배우고 끝인 건 아닙니다. 네. 사실 그래서 장추하 무용연구소에 있을 적에 장추하 무용 장추하시는 수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에 어떻게 그 미 군정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연구소를 아래 5층 40평짜리 이런 연구소 3개가 있는 집을 접수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용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인 씨 와서 발에도 거기 와서 연습을 하고 뭐 웬만한 사람이 다 거기 와서 연습을 하는 도중에 저도 거기서 이제 발레를 이제 좀 마스터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환도 되고 이제 55년이 넘어서 60년대 이제 모두 일본서 많이 오다 보니까 임성남 씨 그때 화려했습니다. 참 체격이나 네. 그 테크닉 지금도 그 사람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발레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임성남 씨한테도 지가 가서 좀 배운 일이 있었고요. 뭐 나이가 어리거나 전 장점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동료, 나이 어린 사람이건 후배건 내가 보고 좋다고 느끼는 것은 얼른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진스방 씨한테 사바나 무용을 좀 습득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헝가리안 댄스 모든 무용은 지가 다 습득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니고 그럼요. 무대에서 유랑 그래가지고 헝가리안 댄스를 할 정도였었고 토리아나 해서 사바나 무용을 할 수 있는 정도였었고 또 발레도 모던 발레로 뭐 배야 등등 여러 가지로 지가 1시간 이상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 배웠다는 것은 짐작에 가질 겁니다. 그러면요. 네. 예. 그럼 그 살풀이라든지 혹은 한국 전통 무용은 어느 분에게? 그것도 이제 역시 한국 무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네. 전통 무용은 성문화 살풀이 요것은 한영수 씨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제 뭐 봉산 탈춤이나 진도식금굿은 조금 후 얘기지만 70년도 넘어서서 얘기지만 그 사람들 것도 다 제가 들여다가 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현대 무용을 기본으로 하시는데 그런 그 다른 무용도 수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네, 제가 아마 지금 50대만 됐어도 난 넉넉히 할 것 같아요. 요새 현대무용 얼마 된 것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대에 선 거 보면 참 역해요. 참 내가 젊어서 한번 시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자신이 생각하실 때 선생님의 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용 세계를 어떻게 이룩해 오셨다고 정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말이 중복되겠습니다. 맨 처음엔 한국 무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무용을 했고 이제 발레도 했고 그다음에 각국 나라 인도 무용, 사바나 무용 이제 등등을 해가지고 역시 우리 한국 무용을 최승희 씨나 조태곤 씨 솔로 위주보다는 달리 우리 한국 무용을 어떻게 이것을 캐릭터 무용, 성격 무용으로 만들어서 이게 국제성을 띄우게 하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 일에 전임해 왔어요. 그게 마침 또 기회를 잘 만났지요. 국립무용당이 단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립무용단은 저 인생의 전부였고 정렬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게 73년부터 네네. 시작했죠. 그럼 지금 10여 년 아직까지도 네, 계속해서.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참 현대 무용을 중심으로 우리 무용, 뭐 외국 서바나 또 승무 또 네, 뭐 탈, 인도춤, 네.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요. 인도춤까지 그렇게 하신 그러한 그 선생님의 경력이 지난번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문화 행사에 참가하실 때 얼마만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안무 구성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무용의 구성이나 발레에 있어서의 구성이나 이제
이제 지금은 현재는 그런 구성에 이제 거기 치중을 두지만 네. 지가 젊었을 적에 한참 활약할 나이에는요 아하. 참 꽤 큰 도움이 됐어요. 아하. 네. 네,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 무용을 지가 가져가는 방향이 참 먹과 흥으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몸의 각도가 무대에서 객석에 있게 올바른 각도로 섰을 적에 네. 발에는 그게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아라베스크를 하는데 어느 각도로 섰을 때 가장 길은 선이 나오고 아름다운 선이 나온다. 아하. 우리나라 무용은 그게 없어요. 아하. 그냥 그 인간문화재나 이런 데는 뭐그 모독이 아닙니다. 네. 그냥 신이 나면 막 거시잖아요. 네. 물론 먹과 흥으로 춤을 추니까 거기에다가 미학적으로 본 어떤 아름다운 선이 연결됐을 적에 더욱더 우리나라 민속무용이 빛나지 않을까. 지 머릿속엔 그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73년부터 10여 년 지금 국립무용단 단장하셨으면 그동안에 공연하신 중에서 제일 참 힘드셨고 또 가장 그 마음에 아끼시는 공연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썰물이었고요. 네. 참 그 박보문 씨가 지 반려자 같은데 네. 음악이 좋았어요. 네. 그래놓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LA 문화행사 도미부인 네. 이것은 그건 뭐 참 잊어버렸- 총력을 기울였어요. 네. 네. 근데 그 LA에서는 스태프가 미국 사람들이 지원해 드렸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물론 갔지만 한국 사람은 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아. 잘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무용을 그 미국 사람들 지원으로 공연하셨을 때 어떤 애로가 있었습니까?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아, 네. 아까 조명을 뭐 하는데 네. 하나만 틀렸다고 그러시던데. 한국에 딱 들린 무용곡을 네. 네. 해나가는데 네. 놀랐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런 책에 들었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1980년대든가요? 네. 한번 상당히 그 몸이 불편하셔서 쓰러지신 일이 있으셨는데 네. 그 편찮으신 데를 또 다시 또 찌르기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뭐 어떻게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아마 재기 불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넘어지고 꼼짝을 못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일종의 혈압으로 넘어간 통증 아니에요. 예, 반신불수죠. 그렇죠. 그게 너무 젊었을 때부터 몸을 혹산 것 같아요. 아. 제가 실감나는 얘기가 이만수 그 배구 선수 한번 얘기를 했다. 네. 너무 중학교 때부터 너무 강훈련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가 그런 아마 내성 것 같아요. 네. 춥고 더운 거 가리지 않고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이윤식을 하는 그 결과 50대가 넘었으니까 자꾸 몸이 아파요. 그리고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어떻게 해요? 학교 빠질 수 없고 국립극장 빠질 수 없고 연구소 빠질 수 없으니까 저 하루에 2번씩 그것을 먹었죠. 이걸 한 3, 4년 나중에 그래요. 3, 4년 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인가. 내 손을 들어봤더니 역시 손이 안 올라가요. 큰일 났구나. 그러고더니 금방금방 입이 돌아가고 전신이 마비가 돼가 돼요. 이제 침을 맞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절대로 휴양해야지 안 된다. 그때 네. 마침 푸른 천지 허생전이 작곡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물에서 이게 2달 후에는 공연해야 됩니다. 네. 안 되겠다. 사흘만 일어났어요. 제가 날 붙들어라. 내가 마지막인데 하여간 생명이 끊어질지 그다음엔 반신불수로 영원히 식물인간이 될지 네. 하여간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해서 붙들고 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걸 앉아서 그저 우리 단원들이 오래됐으니까 내가 아함 봐서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암물을 한 거예요. 그래 병원 의사가 놀래대요. 예. 왜 나가시느냐고 놀래시더니 참 결과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고 아마 정신력에서 이기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예, 하대요. 말씀 들으니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네. 참 집념으로 그 병을 몸의 병을 네. 이기셨군요. 그게 공연은 성공했습니까? 네. 예. 그 병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지내니까 조금씩 나아지대요. 정상으로 돌아가대요. 네. 그래 6개월 이후에는 완전히 돌아왔는데 네. 지금도 조금 지가 이제 그 이후로 무대에 안 쓰는 이유가 네. 무대에 서면 조금 중심이 안 잡혀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관객에게 보여줘야지 그 비틀거리는 거 보여주기 싫고 네. 이래서 전 무대 요새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활은 불편은 없으시죠? 별로
불편 느끼잖아요. 천만다행입니다. 그 집념이 정말 그렇게 강했군요. 그 집념이 선생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시 한 군데 외골길을 간다는 것은 하늘로 도우시는 일이군요. 정말 여러 가지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여기 이 선생님 모시고 같이 일하시고 또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들 두 분 손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국립무용단에 지금 지도위원으로 계시고 중앙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국소 씨를 뵙겠습니다. 선생님 아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22년째 됐습니다. 22년이요. 네. 그 어떻게 처음에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서라벌예대 제가 모형과를 다녔거든요. 네. 그때 대학에서 그 전에 모습은 항상 무대에서 뵀지만 네. 대학에서 처음 그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 지도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집념 어린 어떤 그 춤의 세계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느 예술가나 자기가 어떤 그 목표가 있는데 저한테는 송범 선생님처럼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송 선생님의 활약도 대단하셨고 예. 그 집념도 대단하셨고 예. 그래서 무용가라면 그 거쳐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지금도. 네. 예. 그러면은 송범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선생님 세계는 의지력이 대단하세요. 네. 그 작품을 통해서 뭔가 그 작가의 정신이 표출되겠는데 네. 그 작가의 정신은 곧바로 그 안무자의 그 창작 능력에 의한 정신이거든요. 네. 따라서 송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지력에 의한 자기 작품의 그 해석과 네. 그 능력은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버티는 힘이랄까 그리고 소소한 데까지 그 아름다운 선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니면 글로 써서는 표현 못하는 네. 어떤 게 무용의 문학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송 선생님이 다른 분과 달리 꼭 가지고 계신 하나의 장점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장기는 무엇입니까? 천지 개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정확하세요. 시간이요. 네, 그래서 10시에 그래서 저희 국립무용단이 10시에 출근하는데요. 네. 9시 10분 전이면 도착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서 8시 반까지는 단원들은 와야 되고 네. 그만큼 그 정열이 대단하시고 집념이 대단하세요. 그 밑에서 배우시는 분들의 입장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분 여기 자리에 모신 분은 역시 국립무용단의 지도위원으로 계신 양성옥 씨이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송 선생님 아시고 계시고 어떻게 지도를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뵙게 된 거는 한 15년 돼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한 작품 한 작품을 대하실 때마다 그 첫째 무용 대본을 받으시면 네. 아주 세밀한 분석과 네. 또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연구하시고 창조해 나가시는데요. 그 계획된 안무 노트에 의해서 작품 구성이나 안무해 나가시니까요. 굉장히 작품 진행이 참 빨라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 참 아주 짜임새 있고 네. 효과 있는 연습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한 작품을 대할 때 100번 이상 대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네.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서 네. 갈고 닦고 또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질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아, 그래서 또 특히 무용은 자기가 이해하는 데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서 한 동작 이어갈 때 그 한 작품 속 안에 한 인물의 혼을 창조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작품이 예술로서 승화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연습 지도 방법이 굉장히 철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국립명단에 지금 10년 동안 있는데요. 시간이 늦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아까도 네. 국 선생도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정말 성인같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로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절로 저희가 그 정열에 고개가 숙여지고 또 어느새 그러한 선생님의 생활 태도를 본받게 되고요. 네.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10여 년 이상
이렇게 배우시고 참 존경하신 선생님. 네. 그분의 그 작품 활동이나 공연 활동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선생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참 신화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하실 때 같이 가셨죠. 네. 그때는 무슨 역을 하셨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국서 선생님께서는 도미 역에 했었고 네. 저는 도미 부인 역에 했었어요. 도매 부인. 네. 네, 그극 중에 네. 두 분이 나오셨군요. 네. 예. 그 이분에게서 그 받으신 인상이라고 말씀드릴까 참 선생님에 대한 그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꾸짖을 때는 정말 물불을 안 가르치고 꾸짖어요. 네. 그렇지만 그 꾸짖음이 곧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그거를 더 또한 저희들한테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활약하시겠지만요. 네.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선생님 제자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작품 세계에도 선생님께서는 성공하신 분이시고 또 아마 일생에 이거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보신 적도 없으시겠고 가지실 마음도 없으셨겠죠. 네, 뭐 무용을 떠나서요. 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아침 그저 뜸은 무용이고 눈 감을 때까지 무용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네. 무용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재미없었을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이렇게 무용하시면서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모르죠. 꿈속이었는지. 앞으로 꼭 이룩하실 여러 가지 참 소망도 계시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우리의 무용계가 더욱더 크게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기대를 하시는데 우리 무용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무용계가요. 물론 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것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의 정신을 좀 본따 가지고 정말 자나깨나 무용에 한번 미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조금 그것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86 아시안 게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88 올림픽 민족의 대성업 이 세계 잔치가 서울에서 벌어지는데 물론 여기에도 우리 문화 행사, 문화 올림픽은 더욱더 큰 위치와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욱이 우리의 문화계가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인데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립무용단에서는 네. 무용극 은하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은하수는 곧 견우직녀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중국, 뭐 인도, 버마, 동남아 지역에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그 전설이 다 물론 일본도 있죠. 네.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설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나.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동남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들이 보더라도 금방 이해를 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은하수라는 작품을 택했습니다. 네. 이게 차범석 선생님께서 대본을 쓰시고 네. 그리고 음악 작곡에는 저 밤낮 손을 잡고 하는 박범은 씨가 음악을 했고 네. 그리고 안무에는 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에는 아까 두 분들과 네.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네. 조응동 씨, 이제 윤성주 씨 이런 네. 분들이 두 팀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원되는 총 인원은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한 70명 되고 네. 2막인데 네.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휴게 시간까지 아마 1시간 한 50분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88년도에는 저 국소의 대본이 진흥원에 통과됐습니다. 네. 네, 하얀 초상이라고 네. 이건 신라시대 이야기인데 네. 이것을 지금 공연을 하려고 그 준비가 돼 있고 네. 또 무용단과 우리 중앙대학 학생들 전원이 모여서 86 아세안 게임 성화 장면에 서울운동장에 마스 게임을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네. 참 원키는 그것이 꼭 잘 돼야 되겠는데요. 물론이죠. 잘 돼야지 되겠. 네. 88도 이번 86이 잘 돼야 88에도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이것을 착수할 수가 있으니까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의 염원이 딱 하나인데 성공해야 될 텐데요.
참 아마 송 선생님 또 송 선생님 휘하에 계신 여러 단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가족은 몇 분이나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 있고요. 물론이겠죠. 네. 장남, 장녀. 아, 네. 예. 장남 장녀도 금년에 선생님 몇이시죠? 한갑 지냈습니다. 벌써요. 네. 뵙기는 아주 젊으신데 역시 그 무용의 운동이라 그러시면 해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요. 네. 성인병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기도 없고. 네. 그래 아마 이게 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정말 다행입니다. 취미는 어떤 면의 취미를 가지시고 계십니까? 취미는 젊었을 때는 많았어요. 그 음악도 좋아해서 정말 해방되고 나선가 그 명동의 오아시스니 돌체 다방도 많이 나가서 음악도 듣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취미가 있었는데 별로 이제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취미도 무용이고 인생도 무용이고 네. 어떤 때 그 단원들이 교회 가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뭐 종교가 따로 있어. 우리 하는 예술이 종교지. 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종교에 이렇게 부합시켜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두 분 말씀에 선생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잘 지키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시계가 선생님께 맞춥니까? 선생님 시계를 맞추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무슨 약속이든지 30분 전에 갑니다. 학교도 30분 전에 가요. 네. 여기서 안성을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제 네. 집에서 네. 학교 나가는 것도. 네. 근데 8시에 출발해서 8시 반이면 도착해 있어요. 저는. 아, 벌써 가서 계시고. 네. 역시 그 성공의 비결이 거기 숨어 있었군요. 네. 앞으로 선생님 꼭 이룩하실 거, 꼭 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이제 한 40년 동안 해온 작품 중에요.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왕자 호동이라든가 네.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때 이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작품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아렌지해 가지고 완벽한 작품으로 남겨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룩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네. 우리나라의 현대 무용에 개척을 하셨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시면서 또 후배 양성에 애쓰시는 선생님 모습 볼 때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기러기에 아마 우리도 자랑할 수 있는 현대 무용과 그 예술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인원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오늘 바쁘신 나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86, 88에 큰 성과 있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무용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 오늘 송범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길에 온 생애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인지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립무용단 단장이신 송범 선생을 모신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